수확기가 끝나면 들판이 마른 그루터기만 남은 경우가 흔하며, 이는 멧돼지에게 먹이를 찾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멧돼지는 땅을 파고들어 갓 개간한 밭을 훼손하고 심각한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야생동물 관리팀이 멧돼지 개체 수를 최소화하고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 활동을 펼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출발 전 승무원들은 장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모든 도구, 무전기,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효율적인 가축 관리와 작물, 손실 감소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발 후 약 20분 만에 일행은 약속 장소인 멧돼지 활동이 잦은 개활지에 도착했습니다. 매복 위치를 설정하고 탈출로를 차단하는 과정을 통해 분대장은 병사들을 더 작은 부대로 나눕니다. 일시분도 채 되지 않아 땅에서 진동이 들리며 들판을 가로질러 일렬로 행진하는 멧돼지 떼가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통제 사격을 하기 전에 상황 담당 장교는 멧돼지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최적의 정렬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즉시 목숨을 잃었고, 그 후 차단 위치에서 다른 멧돼지들이 대응 사격을 가해 더 많은 멧돼지가 죽는 것을 막습니다. 남은 멧돼지들은 도망치려고 시도하지만 경로에 설치된 함정에 부딪힙니다. 바로 이 순간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대원 한 명을 향해 돌진합니다. 표준 작전 절차는 무엇보다도 침착한 판단, 정확한 거리 판단, 그리고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면서 돌격은 즉시 중단됩니다. 그 직후 다른 멧돼지가 근처 중대를 놀라게 했던 왼쪽에서 추가 총탄 소리가 들립니다. 멧돼지가 더 멀리 도망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팀원 한 명이 정확한 타이밍으로 움직이는 멧돼지의 속도와 방향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열린 공간을 가로지르는 순간 팀원이 개입합니다. 동시에 말라붙은 작물 잔해 속에서 두 번째 멧돼지가 나타나 탈출을 시도합니다. 신속한 분석과 신중한 대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광범위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대원들은 2차 전략으로 전환하여 수색 범위를 넓히기 위해 분산합니다. 첫 번째 팀이 정글 깊숙이 들어가는 동안 다른 팀은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합니다. 엔진이 이전에 숨어있던 멧돼지들을 충격에 빠뜨리자 멧돼지들은 은신처에서 빠져나옵니다. 한 사건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풍경을 가로질러 달리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이를 목격한 한 대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멧돼지를 추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르지 않은 지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정확한 행동을 준비해야 하므로 상당한 협응력이 요구됩니다. 멧돼지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거리가 줄어든 후에야 멈춥니다.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움직임, 통제력, 그리고 주의력의 조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제 남은 흔적을 따라가며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밟을 차례입니다. 방어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대한 멧돼지가 등장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멧돼지의 돌진 때문에 대응하는 대원은 완벽한 타이밍에 의지하고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갈등은 무사히 해결되었고, 이 지역에 존재했던 마지막 심각한 위험은 종식되었습니다. 독일 특정 지역의 멧돼지 개체군은 옥수수밭, 목초지, 심지어 주택가까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곳에서 매일같이 발생합니다. 사람과의 오랜 교류를 통해 멧돼지는 높은 적응력을 갖추게 되었고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생동물 관리팀은 농장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동시에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개입을 세심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독일 남부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새벽녘에 추가 작전이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동안 팀원들은 각자의 임무를 명확히 인지하며 흩어집니다. 매 순간이 더욱 강조됩니다. 침묵은 곧 작은 소리로 깨지는데, 이는 멧돼지가 가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이 취해지면 위협은 빠르게 제거됩니다. 일행은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며 나뭇가지와 빽빽한 초목 사이를 조심스럽게 헤쳐나갑니다. 나무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빠르고도 통제 가능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동물이 조용히 추락하는 덕분에 주변 지역은 안전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황혼이 어둠으로 변하는 지점에서도 분대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남아있는 위험을 간과하지 않고 주변 지역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방향에서 지속적인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이 마침내 명확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순간, 그 순간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숲의 고요함은 신중하게 조절된 단 한 발의 총격에 의해 깨졌고, 이는 인근 농장의 또 다른 위험을 제거하고 이 외딴 서식지의 평정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팀원들은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광활한 들판에서 진행될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6시 그들이 정시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진지를 구축한 시간이었습니다. 멧돼지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독특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활동 징후가 자주 나타나는 들판 경계 방향으로 소규모 부대가 진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농작물에 입힌 막대한 피해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숙련된 현장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팀은 처음부터 완벽한 집중력을 발휘하여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농업 자원을 보호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다른 분대가 특이한 조호를 목격했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멧돼지 한 마리가 이전에 피해를 입었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들판을 빠르게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실수로 멧돼지가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고 적절한 사격으로 상황을 진정시켜 이미 피해를 입은 농지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길고 고된 하루를 보낸 후 해가 지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모든 구성원은 차분하게 약속된 모임 장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또 다른 멧돼지 한 마리가 불빛 범위 안으로 나타나 차분하게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임무는 선명하고 통제된 사격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로써 작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이 임무는 농작물 피해를 유발하는 동물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 농부, 지역 사회 구성원, 그리고 지원을 제공한 당국의 협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협력을 통해 농경지는 보존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 또한 보존되었습니다. 미국은 여러 지역에서 매우 유사한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가장 파괴적인 외래종 동물 중 하나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멧돼지는 농경지를 파괴하고 작물에 피해를 입혀 심각한 농업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농촌 사회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담 야생동물 관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팀은 더 작은 단위로 나뉘어 각 부대는 고유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특히 한 부대는 뛰어난 후각을 가진 훈련된 탐지견을 활용하여 멧돼지 이동 흔적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빽빽한 덤불 속에서 멧돼지들을 추적하던 탐지견의 짖는 소리는 멧돼지들이 새로운 추적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멧돼지들에게 잠깐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언덕 방향으로 또 다른 부대가 전진했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지를 구축하여 주변 지형을 전략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탐지견은 빠르게 이동하는 멧돼지를 재빨리 발견했고 신속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발사된 일련의 사격으로 멧돼지는 멈춰섰고 이는 그날의 성공적인 시작에 기여했습니다. 일행은 앞서 정해둔 매복 지점 방향으로 숲 깊숙이 이동했습니다. 첨단 광학장치 덕분에 들판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멧돼지 떼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의 어깨에 총알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음 때문에 일행은 나무 사이를 누비며 갑작스러운 접촉을 피해 빠른 속도로 후퇴했습니다. 이 순간적인 좌절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계속 수행하려는 일행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다른 곳에 있던 팀원 중 한 명이 신호를 받고 예상되는 탈출로에 대비했습니다. 사냥꾼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멧돼지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사격은 명중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사격은 계속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이 단호한 노력은 농업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안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더 큰 목표를 반영했습니다. 관리 노력은 지역 농업 자원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공동의 노력, 기술적 전문성,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그날 발생한 사건들은 야생동물 관리팀이 인간 생계와 자연 세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낮에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보충한 후 야생동물 관리팀은 오후에 현장으로 나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은 지역 곳곳에 흩어져 멧돼지 활동의 흔적을 찾기 위한 공동 수색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다음 시퀀스에서는 개체군 조절 활동의 중요한 사례가 시연될 예정이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분대원 중 한 명이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주변 풍경이 훤히 내려다 보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움직임은 주변에 동물들이 있다는 신호로 보였고 이로 인해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정밀하게 준비된 장비는 바로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른 덤불 속에서 움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깊은 초원에 멧돼지 두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자 사람들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습된 현장 기술의 효율성은 두 발의 정밀 사격으로 단 몇 초 만에 상황을 진압했다는 사실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푸른 초목으로 뒤덮인 들판의 다른 곳에서는 외가리들이 하늘을 날며 아래서 벌어지는 전투를 지켜보는 모습이 보였다. 꽤 멀리 떨어진 표적에 집중하는 동안 분대원 한 명이 팀이 보유한 최첨단 장거리 무기를 사용했는데 그 무기는 놀라운 정밀성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완전한 침묵과 흔들림 없는 집중이 필요했다. 그리고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동물은 빽빽한 덤불 속으로 사라졌고 희미한 연기만 남았습니다. 그 연기는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위험이 사라지자 지역은 점차 이전의 평온함을 되찾았고 팀원들이 돌아갈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대원 중 한 명이 근처에 또 다른 잠재적인 표적이 있다는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더 적절한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키 큰 프리동물의 몸을 일부 덮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숙한 눈과 안정적인 조준 덕분에 상황은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당면한 문제는 생태적 필요성과 인간 생계 사이의 복잡한 교차점을 반영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심각한 농업 피해를 유발하며 개체군 관리 활동이 종종 유일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러한 개입은 불편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인간이 초래한 생태적 불균형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농업 관행, 포식자 개체수 감소, 풍부한 식량원, 그리고 단편화된 서식지는 모두 부자연스럽게 높은 멧돼지 밀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이 변하지 않는 한 현장 작업은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제 생각에 더욱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은 사후적 통제에서 전체론적 야생동물 관리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서식지 관리 강화, 전략적 재조림 경로, 취약한 농장을 위한 멧돼지 방지, 펜스 투자,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단순히 질병 발생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지역 개체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멧돼지가 농경지와 산림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역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공교육과 정책 조율 또한 필수적입니다. 윤리적으로 모든 개입은 동물 복지 기준을 준수하고 불필요한 인력 위험을 피하며 단순한 박멸이 아닌 생태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규제는 농업 안보와 생물 다양성을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개체군 관리팀은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장기적인 책임은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갈등을 줄이는 환경과 정책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지역 사회와 야생 동물 모두에게 안정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느 날 한 지역 주민이 우세한 야생 멧돼지에게 잔혹하게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휩쓴 이 이야기는 극도로 섬뜩했습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이 동물들이 야기하는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마을은 금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위협이 감지되자 숙련된 사냥팀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히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과 그들의 가축, 그리고 시골을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추적 장비, 훈련된 사냥개, 그리고 통신 장비를 갖춘 이들은 위험한 동물들을 찾아내 제거하기 위해 울창한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 남은 발자국과 흙이 멧돼지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숲의 깊은 고요함은 곧 개 짖는 소리,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동물들의 움직임으로 깨졌습니다. 곧이어 숲의 고요함은 깨졌습니다. 사냥꾼들은 매 순간 높은 수준의 규율과 협동심을 유지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고 정확한 사격에 의존했습니다. 깔끔하고 단호한 사격은 사냥의 성과를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을 안전한 상태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작전 수행 중 여러 장소에서 멧돼지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전략 계획을 수정하여 꼼꼼하게 설계된 대형을 갖추고 숲 깊숙이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협력하고 주어진 도구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당면한 위험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집중력과 소통은 여전히 그들의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사냥 자체는 인간의 회복력과 자연이 안겨주는 위험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능과 사격 실력 외에도 인내심, 경계심, 그리고 강한 정신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만남은 야생 멧돼지가 방치될 경우 들판을 파괴하고 농작물을 뿌리째 뽑고 몇 달치의 노동력을 하룻밤 사이에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대규모 농업 생산의 심각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공동 대책이 빈번히 요구됩니다. 멧돼지는 농작물을 먹는 습성 외에도 농지를 짓밟고 관계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이러한 재난으로 인해 상당수의 농가가 한 계절 전체의 소득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의 단합된 노력과 신중한 관리 덕분에 당면한 위협은 성공적으로 억제되었습니다. 이 노력은 체계적인 야생 동물 관리, 책임감 있는 사냥 관행, 그리고 지역 사회의 경계심 있는 참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는 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호의 이야기였습니다. 즉, 사람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계와 야생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균형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농촌 및 산림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의 개체 수가 지속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한계를 넘어 증가하여 인근 생태계와 인간 공동체 모두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멧돼지의 과도한 개체 수는 농업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산림을 훼손하며 토양을 침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목을 뿌리째 뽑고 나무 뿌리를 손상시키고 다른 야생동물 종의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 서식지를 파괴하여 지역 생물 다양성을 교란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생태학적 기준에 따라 조직적인 동물 관리 활동이 정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통이나 유희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취해지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특정 시기에는 이러한 관리 방법을 조율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작업 중 하나에서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들이 울창한 숲 외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해 훈련된 감시견과 다양한 통신 장비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작업했습니다. 하루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활동이 지역 작물과 산림 식생의 추가 손실을 방지하는 고유한 생태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엄격한 모니터링과 정확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 차가운 숲 위로 서서히 아침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안개에 뒤덮인 산비탈에 팀원들이 흩어졌습니다. 근처에 멧돼지가 있다는 것은 땅바닥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올 경우 팀원들은 규율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주변 생태계의 취약한 균형을 보존하기 위해 심각하게 훼손된 지역의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활동은 더욱 광범위한 환경 문제의 예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에서 매년 수백만 유로에 달하는 피해를 유발해왔습니다. 멧돼지는 농장에 침입하여 농작물을 파괴하고 해당 지역의 재조립 노력을 방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개체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피해는 환경과 경제 모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관리 및 모니터링, 그리고 환경기관과 지역 주민 간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 보존, 산림 건강 유지,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평화로운 공존 증진은 모두 각각의 관리 개입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일종의 생태적 관리, 에컬러지컬 스튜어십을 구성하며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책임감, 인식,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박멸이 아니라 조화, 즉 인간과 야생동물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같은 지형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생 멧돼지 과잉 개체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적인 야생동물 관리팀이 유럽 전역의 여러 지역에 자주 배치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서 수행되며 견고한 오프로드 차량이 동물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 구불구불한 길을 통과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작업반은 훈련된 탐지견과 최첨단 추적 기술을 활용하여 야생 멧돼지 활동의 징후를 찾기 위해 계획적으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그러한 작전 중 하나에서 전문가 팀은 울창한 숲을 체계적으로 헤쳐나갔습니다. 숲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총소리가 숲을 뒤덮으며 목표에 도달했음을 알렸습니다. 몇 초 만에 상당한 크기의 검은 형체가 나타나 덤불 속을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팀은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작전을 조율했고 정확하고 침착하게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려운 상황에서 야생동물 개체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율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생태적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관리팀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응은 이탈리아 남부의 혹독한 고지대와 같은 다른 지역에서 수행된 유사한 활동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러한 고지대에는 바위투성이 지형을 이용하여 몸을 숨기고 방목하는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며 이 과정에서 농작물과 밭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른 아침, 관리팀은 경사지와 계곡을 따라 자리를 잡고 명확한 목표를 파악할 때까지 침묵과 인내심을 유지합니다. 개입이 인도주의적, 환경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각 활동은 정량화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부 유럽의 다른 지역, 특히 체코 시골 지역에서는 야생 멧돼지 개체군으로 인해 농업 생산에 큰 손실이 발생해 왔습니다. 멧돼지의 섭식 및 파기 행동은 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토양을 교란시켜 농부들의 수확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관리팀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이러한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있습니다. 엄격한 생태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서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수장비, 훈련된 개,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과 야생동물 개체군 간의 건강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활동들은 적대 행위나 스포츠가 아니라 중요한 조치입니다. 과도한 멧돼지 개체 수는 산림 파괴, 토양 불안정, 지역 생물 다양성 파괴 등 생태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자연 서식지와 인간의 생계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생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심한 계획, 자연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전문가와 농촌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달성됩니다. 제 관점에서 이 이야기는 현대 야생동물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딜레마 중 하나를 반영합니다. 바로 자연 생태계의 온전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인간의 생명과 생계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입니다. 멧돼지 과잉 개체 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농업, 안전, 그리고 생태계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이고 점차 심화되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아무리 필요해 보인다 하더라도 해결책을 무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가 직접적인 위험에 처할 때, 즉 주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농작물이 파괴되거나 가축이 위협받을 때 단호한 개입은 정당화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잘 훈련된 야생동물 관리팀은 폭력이 아니라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행동은 위험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억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결코 승리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더 넓은 체계에서 무언가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제가 깊이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대립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불균형입니다. 멧돼지는 회복력이 강하고 지능적인 동물이지만 급격한 개체수 증가는 종종 인간이 주도하는 환경 변화의 산물입니다. 은신처를 제공하는 버려진 농지, 생존율을 높이는 따뜻한 겨울, 그리고 현대 농업이 간접적으로 만들어낸 식량원 등이 그 예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험은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의미 있는 해결책은 정기적인 방제 작전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 대응책은 즉각적인 위협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제적 전략의 조합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서식지 평가, 개선된 펜싱 시스템, 그리고 야생동물 이동을 모니터링하는 조기 경보 기술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면 치명적인 개입 없이도 위험한 조우의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측면은 개별 마을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걸친 개체군 관리의 조율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국경을 인식하지 못하며 고립된 지역 차원의 노력으로는 더 큰 규모의 이동 패턴을 해결하는데 종종 실패합니다. 환경기관, 농부, 야생동물 전문가 간의 협력은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며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 동시에 개체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또한 중요합니다. 농촌 지역 사회는 야생동물과 더욱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지식과 자원을 갖춰야 합니다.
야생 동물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위험 신호를 파악하며 조기의 활동을 보고하면 부상이나 대규모 피해로 확대되기 전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윤리적 지침이 모든 야생동물 관리 작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물을 살아있는 존재로서 존중하고 존엄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박멸이 아니라 균형이어야 합니다. 팀이 아드레날린이나 감정이 아닌 규율과 자제력을 가지고 행동할 때 보호와 연민이 공존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인간과 멧돼지 사이의 갈등이 훨씬 더 큰 문제, 즉 현대 사회가 문명과 자연 세계의 경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고립된 사건으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식지 변화, 농업 취약성, 그리고 정책 조율의 부재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면 인간과 야생동물 모두에게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위협이 중립화되었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감한 조치가 얼마나 드물게 필요했느냐로 측정됩니다. 진정한 목표는 선견지명, 책임감,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는 생태계에 대한 더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존이어야 합니다.